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FA50, 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FA50 PL 버전이죠. 이것을 가지고 암남 통합을 위해서 폴란드가 드디어 직접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드디어 하게 드디어. 됐네요.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기다렸죠. 저건 좀 뭐 해가 바뀌면 할 것이다 기다렸는데 네. 우리 이제 슈퍼소닉 입장에서는 드디어죠. 드디어죠. 저는 이제 매일 기다렸어요. 매일. 사실 이것을 대한민국 카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거 암남 좀 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직접 미 해군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카이 입장에서 좀 빨리 좀 하세요. 그거 가져와야지 내가 이거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유를 했지 그동안. 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암남을 지금 FA50이 못 달았으니까 얼마나 폴란드 측에서 이거 FA50 형편없는 전투기다, 아니, 일단 경공격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뭐 디펜스 24인지 그런 데 사는 얘기고 네. 실제 이제 폴란드 공군이나 국방부는 몸이 단 거지. 표현 자체가 몸이 단 거지. 몸이 달았다. 근데 이제 이 매체들은 해당되는 지역의 뭐 유튜브 매체들은 그 비아냥대고 이제 좀 깎아내려야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매체처럼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폴란드 공군 그다음에 국방부는 몸이 다른 거지. 요것만 달면 내가 전력 지수 소위 공대공 전력이 확 늘어나는데 지금 F-16 블록 52가 지금 48대밖에 없는데 요거 갖고 모자라는데 네. F-50에 암남만 달면은 얘가 상당히 서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보완하면서 그냥 확 전력이 거의 100대 규모로 암남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네. 전력이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어떤 기반으로 시간을 벌면서 F-35A 지금 미국에서 도입하는 그게 네. 이제 전력화가 되면은 삼형제가 쫙 돼가지고 2027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최소한의 전력이 유사시에 이제 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를 벌일 수 있는.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뭐 애가 탔었던 거죠. 요것만 지금 빨리 완성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뭔가 완성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해당 지역의 나라의 뭐 유튜브나 이제 신문사들은 이거 봐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비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 조회수 늘리고 이제 뭐 매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카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또 카이는 네. 별도로 기다리는 입장이죠. 빨리 해 오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뭐 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버튼 잘 나오게. 그러니까 카이도 기다린 거죠. 야 폴란드야, 니들이 좀 빨리 미국하고 가서 협상 좀 빨리 해가지고 암남 달게 설득 좀 이제 해봐. 그게 되면은 예. 그거 이제 있어요 같이. 그거를 이제 돈은 이제 폴란드가 내는 거니까. 그렇죠. 또 연결은 이제 기술자가 연결해 주는 거는 이제 카이기 때문에 네. 공동 이제 그 어떤 그게 되죠 소유가.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말레이시아를 또 해줄 수 있거든. 말레이시아. 그러네요. 그러면 좀 있으면 네, 필리핀도 필리핀도. 나도 이러면서. 나도 암남 달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암남 뭐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네. 뭐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늘어나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임 120 암남 이 중거리 유도 미사일 통합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네. 이 폴란드가 미 국무부랑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미 해군을 설득해야 된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좀 미 해군을 설득해야 돼? 네. 뭐 때문이지? 뭐 미공군도 아니고 어. 미 국방부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소위 그때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자체 내에도 네. 각 이제 육해공 해병대 뭐 연안경비 해양경비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옛날에 최초에 이제 이게 암남이 뭐 82년부터 등장했으니까 개발하는 게 네. 오래됐죠. 네. 최초의 A 버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배정을 받아요. 이게 누가 이거를 돈을 국방비를 받아서 누가 주도해서 개발을 할 거냐? 공군이야? 해군이야? 뭐 해병대? 이게 나눠지다 보면은 자기의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군이 계속 하세요. 당신네들이 계속 해왔잖아 미사일. 그리고 완료가 되면은 우리 공군 쓰고 해병대 쓰는 거고, 네네. 같이 쓰는 거고, 자꾸 군대니까 네. 생산은 지금의 이제 레이시온사고 물론 옛날에 슈즈사였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최초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암남의 에임 120A 최초 버전은 이제 1982년대 처음 이제 공개가 됐죠. 뭐 시험 사격해서 공중에서 격파하는 거. 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 공대공 미사일은 뭔가 제대로 만들어내서 아주 실용화를 잘하는 그 군이 해군이에요. 194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암남의 이제 전 먼저 미사일은 이제 소위 세미 액티브로 해서 뭐 중간 유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그 스페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1940년대 중반 후반에 미 해군이 이제 자기들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주력이 돼서 개발했고 동시에 이제 단거리 사이드 와인더 있죠. 네네. 이것도 이제 미 해군이 주도해서. 어. 그래서 50년대 중반 네. 소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접어들면서 이 미사일들이 실용화되고
그래서 그거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게 이제 전투기 역사별로 보면은 팬텀이 그 두 미사일 다 달고서 쫙 등장하죠. 60년대, 네, 62년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실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상징적인 1958년대 금문도 공중전. 대만 공군하고 이제 중공, 그 당시 중공 공군하고 공중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필살의 그 대만 공군의 비밀 병기가 바로 사이드 와인더. 그걸로 어떤 그 상당히 그 압승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저작권이 다 미 해군이고, 네. 그걸 그 당시에 1958년도에 이제 공중전할 때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그거를 이제 긴급 공급을 해준 게 또 미 해군의 무기고, 네네. 뭐 미 해군 해병대 무기에서 이제 전달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미 해군이 다 이렇게 주도했던 미사일, 지금의 이제 암난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최종 그 승인을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서류상. 그러니까 미 해군이 이 암남 미사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는 최우선하는 이제 최애 동맹국, 소위 뭐 이제 나토라든지 나토 국가라든지 일본, 네. 하다못해 이제 대한민국 공군도 들어가죠 이제는. 네. 그래서 야, 뭐 여기 주는 건 그래, 오케이 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유사시에 뭐 러시아나 특히 중국군하고 상대 붙었을 때 자기하고 함께 싸워줄 나라가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 자위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승인이 바로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쓴다고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토 지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더라도 또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에 또 다시 발발할 수 있는. 그럼 나토군이 쓰는 것도 우선시하는 거야.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토 지역을 또 넘어올 경우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승인을 바로 내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줘도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고 기술이 다 유출되면 난 손해인데 이게 지금 암남도 뭐 최신 D 버전도 가곤 더 나아가서 뭐 AIM 260이라는 차세대 버전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세 가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 관리 뭐 아무데나 못 팔겠다. 물론 이제 중동 국가에서 이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나 그 주변에 이제 뭐 친미 국가들한테도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뭔가 오픈이 되는데 그 CA 버전이라든지 좀 더 좀 약간 좀 뒤처지는 버전은 이제 승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D 버전, 최신 D 버전은 좀 승인을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어떤 무기 자체의 복잡한 지역별로 배정하고 이제 할당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국익. 그걸 상당히 내세웁니다. 유사시에 나하고 믿고 싸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승인을 바로 내는데 이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오늘 FA50에는 플랫폼이 한국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믿고 싸우는 그 문제는 두 번째고 자칫하면 지금 F-16V V 전투기가 지금 한참 이제 막 주문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좀 영향을 줄까 봐. 암남 미사일을 이제 FA50에 인티그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사실 저부터 좀 더 이렇게 FA50을 더 이렇게 발주하게 될 것 같아요. 선호하게 될 것 같다. 왜냐면 이 번호표를 받더라도 빨리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암남 미사일 발사한다. 굳이 뭐 F-16V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또 미국제 레이더지만은 에이서 레이더고. 그래서 이제 차원이 이제 첫 번째는 동맹국이 어떤 그런 이해관계, 자기 국익의 어떤 유사시 그런 거. 두 번째는 또 자기네 방산 업체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정책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는데 폴란드는 당연히 이제 최전방이 돼가지고 나토에 그래서 승인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작권은 미 해군에 해서 승인은 낼 수 있는데 F-16V가 어느 정도 주문받아 생산한 게 좀 인도가 된 상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프가 판매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감소했을 때 이거를 승인을 이제 그때 낼 수는 있다 F-50. 그래서 이제 이게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2025년에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F-16V 때문에 못 내는 것 같아요. 이게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평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제가 보는 거는 아마 2026년 막판에 가서 할 것 같아요. 막판에. 내년 막판. 급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F-16V 전투기가 로키드 마틴의 그 F-16V 전투기가 또 추가 발주나 수주하는 거를 추이를 1년 사이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해군 입장, 그러니까 미 국방부나 해당된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면서 승인을 이제 뭐 내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 싸움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2025년 한 해 동안에 또 이걸 물고 뜯는 이제 뭐 폴란드 중심의 이제 매체가 많이 이제 기사를 쓰겠죠.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되긴 돼요. 근데 시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숙제를 제때 이제 안에서 막판에 하는 사람 모습처럼 26년도 막 거의 중후반 뭐 중반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은. 승인을 늦게 내주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연맥인다 골탕맥인다 미 해군 자체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해관계.
그렇게 심사를 1단계는 뭐 동맹국의 인원에서 이익이 있다 없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그건 통과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니까. 네. 근데 두 번째 로키드 마틴이 제대로 이게 다 판매가 어느 정도 좀 수익 이익이 좀 나면서 딜리버리 인도가 되는 상황이냐 따져보면 이게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판매 시장이 F-16V 그런 어떤 미디엄급 미디엄의 4.5세대 전투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다 내고 F-35로 넘어갈 수 있냐, 그걸로 더 판매를 할 수 있냐 다 따져보는 거예요 비교를. 그 상태에서 그러겠네요. 평가를 하고 이제 F-50에 야 그러면 시장을 넘기자. 넘겨주자. 이게 절반은 미국제니까 특히 엔진이. 네, 또 엔진입니다. 그다음에 그 무장도 뭐 레이시온사가 또 이제 그 암람을 또 이제 수주를 받아서 판매를 하니까 또 미국의 방산업체인 또 수익은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그거를 하여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2025년 2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된다 안 된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나온 거죠. 협상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 의미로 기사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제 기사가 나온 거죠. 스타트를 했다.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스타트는 했지만은 뭐 최소한 빨라봤자 한 2년, 만 2년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막판에 이게 하나의 또 이슈가 국내 이슈도 될 수 있다. 야 이거 빨리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다급하게 됐다. 뭐 정신이 없다. 그러기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그 주문받은 기체들을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갖다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끼는 거 있잖아. 네네. 그런 수순만 이제 잡으려면은 일단 본체들은 다 어느 정도 완성을 26년 말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카이에 생산 라인이나 옆에 어디 보관을 몇 대 하더라도 좀 그거는 별도로 대비해서 시간에 어떤 소모되는 걸 대비해서 본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플랫폼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의 F-15와 F-16은 이 암람 미사일 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이쪽 바닥에 뭐 매니아들이나 이런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공군은 돈 자체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 미디엄급 이상에다가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로우급의 그 미사일 그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또 돈이 또 세니까 기존에 KF-16 이상은 다 암람 발사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되는데 굳이 별도의 예산을 또 어렵게 막 그냥 기재부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는 좀 낭비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FA-50 네. 예,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오바가 있다. 낭비다. 예산 낭비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럴 필요 없다.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출 버전에 빨리 이 폴란드가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뭐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최소한 만 2년 지나면은 뭐 잘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버전이라든지 필리핀 버전까지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기회는 이제 오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익은 뭐 아니고 이제 어떤 절차상으로 해줘야 되는 또 상황이 올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폴란드가 FA-50 PL 버전 전투기 총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12대는 갖고. 갔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18대, 필리핀이 또 FA-50 12대. PH 버전 12대 추가 도입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근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옵션으로 18대 추가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것의 추이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때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카이에다가 이제 발표를 이제 야 삭게 확정을 진다지 사인해. 그 이제 요거 상황을 보겠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폴란드가 이 암람 미사일을 달 수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도 자동적으로 달게 되느냐? 아니 그때 가서는 이제 또 폴란드가 이제 그걸 이제 승인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럼 또 폴란드한테 나 저기 가서 이것도 할 테니까 네가 개발비는 됐다고 하지만은 내가 할게 또 별도의 협의 또 해야 돼. 아 그렇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승낙을 또 그게 또 물론 해주겠지만은 승낙 또 이게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거에다 해주고 인티그레이션. 자동은 아니다. 자동 들어오면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요. 국가 간의 그 거래는 자동으로 그건 아니죠. 네네. 협의 다 형식적인 나면 협의를 다 거쳐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뭐 이렇게 맺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또 중간에 껴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국제 군사력 그 군사적인 정세를 계속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은 폴란드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또 별도의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의 또 승인도 받고 또 미 해군에 여기도 하겠습니다 저기도 하겠습니다 다 서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또 출장 가서 다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는 또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무슨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 시스템은 아니고 다 여러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도 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폴란드처럼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개발비 면에서는 이제 그게 그쪽에서 지출을 하니까 돈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죠. 승인 문제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승인. 그다음에 이제 암람 미사일을 이제
별도로 말레이시아나 이제 필리핀이 발주를 또 해야 되고 특히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규 발주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돈을 써야 될 문제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F-16V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 2030년대에 또 우리가 후속 어떤 판매 그게 좀 우리가 사용을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나 추가로 발주 우리 공군이 안 하더라도 해외 수출품으로서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FA50을.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그 프로펠러 터보프롭 전투기라는 그 투카노 슈퍼 투카노 A29가 이게 터보프롭인데 꾸준히 팔리는 게 그런 시장이 또 별도로 존재하듯이 FA50이라는 게 이제 뭐 에이사 레이더, 펜터 스트라이커를 기준으로 하면 4.5세대의 경전투기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또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다 인테그레이션이 끝나면은 다 이제 이게 진행되면은 별도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이제 미국, 미 해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션사, 미 국무부 그때마다 나라별로 또 추가 발주나 수출할 때 나라별로 우리가 다 이렇게 잘 행정을 잘 국가 간에 그걸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수출의 길은 꾸준하게 슈퍼 투카나 같은 경우처럼 꾸준하게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KF-21을 또 별도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뭐 중국제가 J35가 또 난리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TUK 칸도 등장하겠지만 뭐 GCAP도 있고 해서 그래서 203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하이급 시장은 또 존재가 돼요. 미디엄 하이급 뭐 이런 데. 근데 미디엄 그 수준의 전투 시장이 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수출 품목으로서 수출품 전투기로서는 또 다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폴란드도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이게 사업이고 어떤 이게 협상이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이 FA50의 이 AIM-120 암남 통합을 미국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추가 수출국이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위협이 좀 더 높아지면은 네. 어떤 그 뭐 동맹국 등급이 있지만은 뭐 제2 동맹, 뭐 B급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대공 전투 능력이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냐면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제 폭격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H6 시리즈인데 네. 그건 재래식 폭격기인데 스텔스 폭격기는 아닌데 그거라도 견제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이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여차하면 내가 암남으로 쏴서 격추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강요하냐면은 중국 공군한테 해군항 공대한테 야 H6 갖고는 안 되니까 빨리 자기들의 뭐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스텔스 폭격기를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걔들도 그렇죠. 개발도 완료해야 되고 예. 양산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배후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배치가 27년, 28년대 이제 시작되면은 뭐 30년도 전에 네. 그러면 중국 공군도 또 다른 폭격기 전력을 현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강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H6가 못 돌아다니죠. 왜냐면 딱 와가지고 암남 미사일 이렇게 달고서 딱 떠가지고 나가세요. 안 나가? 그 영화 있잖아요. 탑건투처럼 뒤로 싹 빼가지고 조종 딱 해다가 띠디디디디 조종. 폭격기가 이게 기동이 안 되니까 아씨 함부로 못 오겠네. 여기도 이제 얘들도 무장이 강화됐네. 조준을 당하니까 그렇죠. 락콘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미국은 이제 좀 이렇게 보는 거죠. 폴란드 문제 해결하고 이제 차근차근. 최근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참 난 자랑스러웠던 게. 네.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네. 필리핀 공군하고 연합 훈련하는데 하여튼 뭐 F-50 PH 버전이 두 대가 옆에서 탁 같이 비행.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렇게 같이 비행하는 걸 봤다가 드디어 필리핀 공군이 이제 두 대가 딱 같이 어머 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미국의 노림수가 이런 거예요. 하나씩 한반도에서 하고 오케이 확인됐어. 뭐 일본은 뭐 항상 했지만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까지 가서 야 같이 비행 한번 해보자. 그 상징성. 그 사진의 그렇죠. 예. 이미지 효과가 중국 공군한테 이제 중국 해군항공대 보여주는 게, 야 여차하면은 FA-50 PH-2도 우습게 보지 폭격기 정도는 격추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폴란드 상황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암남을 주면은 뒤로 딱 이제 그 SU-50 그 영화에 나오잖아. 뒤로 찌 가가지고 예. 뒤로 불러서 그 톰 크루즈 타고 조준을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찌 들어가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은 흐를수록 이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즐겨 하는 그 어떤 안보 문제, 그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거,
그런 효과가 결국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말을 잘 안 듣는 말레이시아까지 끌어들였죠. 거기에 FA50 M형이 들어가고 이제 암남이 장착되면은 이 숫자가 말레이시아 공군이 숫자가 좀 모자라요. 지금 현재 SU-30이 뭐 한 줌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노후화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현대화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쿠웨이트 공군이 이제 그러니까 내놓는 그 기존의 레가시 혼넷을 지금 27대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건 중거리 미사일 발사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우리 또 FA50 M이 들어가면은 네. 숫자가 100대 미만이지만 확 늘어나.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봤을 때는 중국 공군의 폭격기가 장거리 비행하는 데는 견제 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 그거를 계산해 나왔다. 계산하고 일일이 네. 때를 봐가면서 그 승인을 하는 게 왜 승인 얘기가 왜 나오냐? 말레이시아 공군이 처했던 게 3년 전을 거슬러 가면은 쿠웨이트 공군에서 그 중고기 미국제 중고기를 이제 받아 올라갈 때 미국이 승인을 이제 안 내고 보류 이제서야 승인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냥 한 번에 키워주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서로 관계가 뭐 잘 원활하냐 보면서 이제 그거 레가시 혼넷도 이제 가져와도 돼. 돈 주고 사와. 네. 그다음에 FA50M 그래 이거 한국에서 봐도. 그럼 이제 폴란드에서 암난 승인되면 야 그것도 달아봐. 그러면 이제 중국 폭격기가 어디 함부로 나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계적 시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계획과 노림수는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 예.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이 FA50 PL 버전의 암남 미사일을 미 해군 그리고 레이션사 허락을 받아야 되죠. 레이션사는 이제 뭐 판매하는 뭐 방산업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오케이. 당연히 해줄 거고 예. 예, 결국 미 해군인데 이렇게 허가가 떨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경제 단어가 생각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낙수 효과라 그러나요? 낙수 효과요. 예, 그걸로 해서 우리는 더 판매를 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갑자기 경제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던데 좀 얼핏 이렇게 어감상 발음상 그게 좋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감상이요. 예. 예. 뭐 틀렸으면 뭐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예, 댓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써주실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동전 떨어지는 그런 효과,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아. 그런 어감의 그런 분위기에 그런 네. 효과를 우리가 더 이제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예. 뭐 그리고 말 표현에 대해서 하나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틀리다와 다르다를 네.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니 제가 워낙 예, 그 성격이 좀 말하는데 급하잖아요. 막 빨리 해야 되잖아. 급하시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섞여 들어온 용어가 네.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로 일반 그 뭐 용어들이. 예, 그리고 작다와 적다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글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글 쓸 때는 그런 구별 안 하죠. 그런 실수 네. 안 하죠. 그래갖고 뭐 우리 뭐 부하 직원도 혼내고 뭐 그러는데 예. 말할 때는 이제 막 이 머릿속에 뭐 이렇게 이제 꽉 차 있잖아요. 막 막 뱉다 보니까 빨리 이거를 소비하기가 바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리다와 다르다를 이렇게 저희가 혼동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 개인 그 말씀 하나 드리면은 예. 저는 1970년대 학교 다니면서 그 한문 1800자 한문을 네. 빠따를 맞아가면서 그가 항상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적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예, 잘못했습니다. 표현 똑바로 예, 하겠습니다. 예, 요즘의 세대 교육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혼내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해주고. 예.